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박작가입니다. 1985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5개 선진국의 재무장관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이 합의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역대 대통령 1위는 누구일까요? 설문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두 분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메리카 연방을 하나의 국가로 완성시켰고 노예제를 폐지한 큰 업적을 인정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왜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인들은 이 레이건 대통령이 무너져가던 미국의 경제를 다시 살려낸 장본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호텔이죠. 플라자 호텔은 1907년에 지어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굉장히 유서 깊은 호텔입니다. 세계의 배우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리고 코미디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던 나홀로 집에 2의 촬영장으로도 유명하죠. 여담을 조금만 해보자면 이 나홀로 집에 2 촬영 당시에는 이 플라자 호텔의 소유주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영화에 잠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냉전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거점으로 일본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도와준 이유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는데 더불어서 일본이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본이 전범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 곳곳에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어떤 시설물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무기회사들은 공장의 용도를 무기에서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광학기기 제조사들은 사격 조준기 대신에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공업 회사들은 비행기나 탱크를 만들다가 이제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본은 금세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로 일본은 1980년대 말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당시 세계 GDP의 16%가량을 일본이 차지했었다고 해요. 반면에 미국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197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어졌던 베트남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큰 타격을 받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결국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국민 평균 소득이 미국을 추월한 것이죠. 미국이 일본을 의도적으로 잘 살게 해준 건 맞는데 본인들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계산에 전혀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계와 미국 국민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일종의 환율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달러화를 마구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엔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상품의 가격이 미국과 비교해서 싸지게 되고 일본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반대로 미국은 무역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G5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로 불러들여서 강제로 합의를 이루도록 한 것이죠. 이들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미국은 5개국이 협조를 해서 미국의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하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두 나라를 콕콕 집어줘요. 바로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일본과 독일입니다. 미국은 목표 환율을 정해주고 그 시점까지는 달러는 팔고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는 사재기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참석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합의였죠. 왜냐하면 미국만 좋은 합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불합리한 합의를 이 5개 선진국들은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이 가트를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당시 국제사회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가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탈퇴한다는 것은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럽이나 일본은 미국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미국이 달러화를 무제한 발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기축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본인들의 구멍난 재정을 메꾸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서 엄청난 공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이 지구촌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앞으로 소련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안 지켜준다는 거죠. 미국은 소련과의 과도한 군비 경쟁 때문에 본인들의 재정이 구멍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너무나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미 뒤통수를 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가 거덜나니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태환 제도를 취소해버렸죠. 당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경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미국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합의를 플라자 호텔에서 했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자 합의는 사실은 미락에 가깝습니다. G5 재무장관이 미국에 초청받은 것도 극비였고 이들의 플레이 역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문에 2년 6개월 사이에 엔화의 가치는 달러화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고 미국의 무역 적자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8년 동안 미국의 모든 거시 경제 지표가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용어이죠. 결론적으로 이 플라자 합의는 미국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G7이나 G20의 시발점으로 보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감소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을 썼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팽창 분위기였던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있는 외유내빈의 상태였어요. 사실은. 그걸 바로 거품 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1993년에 이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그 여파는 20년 동안 이어졌고요.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일본의 이 침체기는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원자폭탄 투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원화 가치가 당시 낮았기 때문에 일본 엔화랑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커져서 수혜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는 한국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